소년 점프는 일본 슈에이샤가 발간한 소년지로 1968년 격주간지로 창간되었습니다. 슈에이샤는 소년 썬데이의 쇼가쿠간, 소녀 만화의 대표지인 하나토 유메를 발간하는 샤쿠신샤 등을 소유한 일본 출판시장 최대의 몬스터 그룹인 히토츠바시 그룹의 계열사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일본 소년 만화 톱3 중 2개가 같은 계열사인 셈이죠. 소년 점프는 처음엔 격주간지였지만 이후 1969년부터 주간지로 바뀌죠. 캐치프레이즈는 우정, 노력, 승리로 여기서 연재된 작품인 드래곤볼, 북두의 권, 시티헌터, 오렌지로드, 슬램덩크, 유유백서, 귀멸의 칼날 등의 만화는 일본 최고의 히트는 물론 일본의 만화사를 바꾸는 것을 넘어 문화까지 좌우한 작품들이었죠. 그래서 일본의 만화사는 물론 한국의 만화사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친 잡지입니다. 뭐니뭐니 해도 한국 만화 시장의 대변혁을 주도한 작품은 바로 드래곤볼이니까요. 그래서 이번엔 이 소년 점프의 역사를 아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엑기스만 쏙쏙 뽑아서요. 점프가 창간한 1968년 당시 일본은 1959년에 창간한 주간 소년 썬데이, 역시 1959년에 창간한 주간 소년 매거진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점프는 10년 정도 늦은 후발주자인 셈이죠. 당시에는 비디오 게임 같은 것도 없어서 어른은 신문과 TV, 애들은 만화를 보는 게 오락거리의 전부였죠. 소년 점프는 바로 이런 시장을 노린 셈인데, 물론 처음에는 시장에서 고전했지만 창간화에 연재된 한 만화가 뒤늦게 뜨면서 히트를 넘어 일본 전체를 뒤흔들게 됩니다. 그 이름은 드래곤볼, 이 아니라 마징가로 유명한 나가이고의 문제작인 파렴치하곤이었죠. 만약 지금 연재된다면 한국만이 아니라 일본에서도 난리가 날 내용으로 이 만화 때문에 아이들 사이에서 스커트 들추기가 유행하면서 소년 점프는 일본의 사회현상을 본의 아니게 만들어버립니다. 덕분에 소년 점프와 파렴치하고는 미에연 등에서 유해 도서로 지정되며 학부모 단체에게 불매 대상으로 찍히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런 지자체와 어른들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점프는 1971년엔 100만 부를 돌파하고 1973년엔 업계 최강인 소년 매거진의 발행 부수도 추월해버리고 말지요. 참고로 이런 어른들의 불매는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거짓말처럼 사라집니다. 이후 1976년엔 소년 점프의 최장수 만화로 유명한 여기는 잘나가는 파출소, 1979년엔 근육맨이 연재되는데 공교롭게도 이 두 만화도 사회현상을 일으키면서 잡지의 판매에 기여했고, 이런 식으로 소년 점프는 일본 만화의 트렌드를 주도하게 되지요. 사람들은 이를 제1차 점프 황금기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이후 도래할 제2차 점프 황금기는 1차를 훨씬 뛰어넘었죠. 1980년 전설의 편집자인 토리시마 카즈이코가 작가의 원고를 분쇄기에 갈아가며 데뷔시킨 토리야마 아키라가 낸 역작 닥터 슬럼프가 전례 없는 히트를 하면서 점프의 판매량은 크게 치솟았고, 작가인 토리야마 아키라는 일본에서 납세자 10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크게 성공합니다. 이후부터 일본의 작가 지망생들은 매거진이 아니라 점프를 노리게 되지요. 하지만 정작 토리야마 아키라는 작품을 그만두고 싶어 했고, 이후 여러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1984년부터 신작을 연재하는데, 그게 일본을 넘어 세계의 만화 시장에 전설을 써버린 여의주 드래곤볼이었죠. 드래곤볼은 처음엔 인기가 없었지만 이후 배틀물 노선으로 변경하면서 인기가 높아지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세계적으로 인기를 모으면서 배틀물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됩니다. 점프의 히트작은 드래곤볼만이 아니었습니다. 메시, 네이마르가 팬이라고 말해서 화제가 된 캡틴 츠바사, 너는 이미 죽어있다 라는 말을 인사말로 만든 북두의 권, 10대 남자아이들에게 남자의 롤모델을 제시한 시티헌터, 매종 일각의 교코에 이어서 일본 남성들의 이상형으로 꼽힌 전설의 캐릭터 아유카와 마도카를 만든 오렌지로드, 전혀 늙지 않아서 작가가 드라큘라인지 의심스럽게 만드는 조조의 기묘한 모험, 일본에선 부녀자, 보이즈 러브를 좋아하는 여성 오타쿠를 양지로 끌어낸 유유백서, 그리고 농구란 장르를 메이저로 만들고 일본만이 아니라 한국의 농구품까지 주도한 슬램덩크가 히트하면서 소년 점프의 황금기는 끝없이 이어졌죠. 제2차 황금기에 나온 만화들은 단순한 황금기를 넘어 일본 만화사 전체를 뒤져봐도 판매량과 영향력의 차이가 그야말로 굉장했습니다. 덕분에 1991년 3, 4호는 주간지임에도 판매 부수가 602만 부를 돌파했죠. 이 순간 일본에서 점프와 견줄만한 잡지는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엔 최대 판매량이 653만 부를 찍는 등 명실공히 소년 만화 잡지에 지존이 되지요. 하지만 점프의 황금기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95년엔 드래곤볼, 96년엔 슬램덩크가 연재를 종료했고 이를 대체할 작품을 미처 발굴하지 못한 점프는 판매량이 100만 부대로 급감하고 라이벌 잡지인 소년 매거진이 소년 탐정 김전일을, 소년 썬데이가 명탐정 코난을 연재하면서 살인 탐정이 아니라 소년 탐정 시대를 열면서 소년 점프의 지위는 흔들립니다. 사실 여기엔 다른 이유도 있었죠. 사실 그 전까지 통계에 집계되는 책의 판매 부수는 자주 신고제였습니다. 하지만 97년부터 인쇄 증명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일일 소년 매거진에게 빼앗겨버린 것이죠. 물론 이건 소년 점프가 발행 부수를 말도 안 되게 뻥튀기 했다기보다는 히트작의 연재가 모두 끝나면서 급감 추이가 유난히 가팔랐던 탓이죠. 그리고 매거진의 주력작인 소년 탐정 김전일이 일본에서 사회현상이 될 정도로 히트한 것도 있고요. 김전일의 히트 요인은 무엇인가? 보통 소년 만화 잡지의 만화가 20대의 독자를 끌어들이는 경우는 간혹 있지만 대부분 20대가 넘어가면 다른 잡지로 넘어가게 되지요. 점프는 여태까지 10대 초반 때부터 만화로 끌어들인 후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까지의 독자를 타겟으로 삼았는데 그 이후 세대를 잡을 만화는 딱히 개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점프가 유치해진 사람들이 뭘 볼지 고민하다가 자신들에게 딱 맞는 김전일을 보기 시작한 거죠. 반면 점프는 그 독자들을 잡을 만할 준비하지 못했고 오히려 시티헌터와 슬램덩크가 끝나면서 그 교두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여하튼 이로 인해 편집장인 호리에 노부이코는 사임하고 새로운 편집장으로 전설의 편집자 토리시마 카지히코가 취임하죠. 소년 점프는 위기였습니다. 어떻게든 개선책을 마련해야 했죠. 이때 점프는 어느 작가에게 여러가지 습작을 시키고 오랜 기간 사전 준비를 하면서 한 작품을 기획하는데 이 작품이 전설의 작품, 아니 지금도 전설을 쓰고 있는 원피스였습니다. 원피스는 특별한 계획이 들어간 작품으로 단순히 장기 연재만을 전제로 계획한 것이 아니라 아예 장편 애니메이션까지 고려해서 만든 작품이죠. 즉 만화를 애니화하는 게 아니라 초기에 작품을 기획할 때부터 TV 애니메이션까지 같이 기획하고 방학 시즌엔 일부 에피소드를 극장판 애니메이션으로 만드는 형식인 겁니다. 즉 토리시마가 드래곤볼에 쓴 전략을 좀 더 개량한 것이죠. 그리고 1999년 세기 말엔 편집자가 반은 만든 만화인 나루토가 연재를 시작합니다. 일본에선 전설적인 원피스보다는 살짝 밀리는 감이 있지만 오히려 해외에서의 반응은 원피스보다 훨씬 빨리 와서 드래곤볼이 잃어버린 해외 시장이 안타까웠던 점프 편집부에 한 가닥 희망이 되었습니다. 서양권이 갖고 있던 닌자에 대한 판타지를 제대로 자극한 덕이죠. 이후 2001년부터 블리치가 연재를 시작하면서 원피스, 나루토, 블리치라는 점프 3대장인 원나블이 탄생하지요. 이렇게 2000년 실질 발행 부수가 늘어나면서 점프는 소년 매거진에게 빼앗겼던 일을 되찾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살짝 제동이 걸리면서 점프는 또 다른 위기를 맞지요. 과연 그 제동은 무엇이었을까? 이야기는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느긋이 기다려주세요.